안녕하세요. 해선에 미친 남자, 나스닥의 인생을 베팅한 남자 제이슨입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해외 선물 기초편 영상을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해외 선물을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가 준비한 해외 선물 기초편 영상을 한번 쭉 보신다면 해외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꼭 잡히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대략적인 목차는 이렇게 제가 정해 놨는데요. 오늘은 일단 제1강 해외 선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선물을 아시려면 현물이 무엇이고 선물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네, 일단 현물을 먼저 아시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선물은 현물에서 파생된 상품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현물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2차적으로 파생됐다는 말인 거예요. 예. 현물이 없으면 선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가 어떤 거래인 줄 아시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현물 거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거래가 다 현물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주고 그에 따른 물품을 동시에 인도를 받는 행위를 거래를 했을 때 그게 다 현물 거래이고요. 일단 밑에 예시는 이제 이런 돈과 이 지금 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A라는 사람이 돈 1,000만 원을 주고 그럼 시세가 지금 금 1kg에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B라는 사람은 금을 가지고 있고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1,000만 원을 주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금 1kg를 주고 서로 물물 교환을 하게 되죠. 돈을 주고 금을 받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죠. 현물 거래가 끝이 난 겁니다. 이거는.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봤을 때 제가 뭐 우유 한 통을 사면 그에 따른 가치를 지불하고 우유를 받습니다. 그럼 현물 거래가 끝났습니다. 또 다른 현물 거래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은 현물입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샀어요. 어떻게 사죠? 증권사에 만약 주식이 지금 한 주에 6만 원이라고 하면 6만 원을 증권사를 통해서 그래서 매수 버튼을 통해서 매수를 하면 내 돈 6만 원을 함과 동시에 삼성 주식 한 주를 받게 되죠. 삼성전자 주식을. 네, 그러면 현물 거래입니다. 그 현물 거래는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주식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만 수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래들은 다 현물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현물 거래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과연 선물은 뭐냐? 선물은 이렇습니다. 선물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상품을 넘겨준다는 조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미래의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래의 일정 시점에 상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이고요. 대신에 가격은요.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물건을 주고받지 않고요. 매매 계약만 하는 거래를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한번 밑에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가니까 한번 봐주세요. 예시를 제가 들어가는데요. 미래 일정 시점이라고 했죠. 미래 일정 시점 한 달 뒤를 미래 시점으로 정했고요.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정한다고 했죠. 현재 시점에 금 1kg당 1,000만 원 이 시세를 현재 시세로 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물 거래를 하면 가격은 현재 시세대로 금 1kg에 1,000만 원에 거래를 하고요. 교환하는 시점은 미래 일정 시점, 즉 한 달 뒤에 금을 받는 조건을 하는 겁니다. 가격은 현재 시세지만 이 물건을 인도받는 시점은 한 달 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물 거래는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으니까 거래가 이미 끝이 났죠. 근데 선물 거래는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미래의 한 달 뒤에 금이 시세가 원래 1kg에 1,0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는 금을 1,000만 원에 사기로 했죠. 근데 시세는 9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1,000만 원을 내고 사야겠죠. 이미 이 선물 거래를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현재 시세 대비 현재 시세는 900만 원이니까
금을 받는 동시에 이제 100만 원 손해예요, 현재 시점으로. 왜냐면 현재 시세는 900만 원이니까. 반대로 BC는 어떻게 되죠? BC도 금 1kg에 1000만 원으로 팔기로 한 계약은 똑같습니다. 근데 현 시세대로 만약에 금을 팔면 900만 원밖에 못 받는 건데 한 달 전에 선물 거래를 했잖아요. 미래 일정 시점에 그때 시점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1000만 원에 팔기로 이미 약속을 했죠. 그럼 현재 시세 대비 얼마가 이득이죠? 100만 원이 이득인 겁니다. 100만 원이 이득이죠. 그렇게 되면 A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0만 원. B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100만 원. 그래서 선물 거래는요, 항상 이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이익만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한 제로섬 게임인지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선물 거래를 하느냐? 그냥 주식을 사면 되지. 굳이 선물 거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는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여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매수를 주문하는 거고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주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현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뭐 코인 다양하게 있죠. 이 선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만 맞추면 돼요. 어디로 갈지 방향만 예측하면 위로 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은 현물이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만으로 이 지금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주식을 예를 들면 주식을 사서 주식을 돈을 올라야지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주식을 손해를 보고 처분하고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옵션이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선물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는 매수라서 주식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죠. 비쌀 때 팔아서 쌀 때 살 수가 있어요. 다시. 그래서 매수, 매도 양방향으로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가치를 예상을 잘 하시면 떨어질 때 벌고 오를 때도 벌고 양쪽으로 이익을 창출하게 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해외 선물이 좋은 거 아니냐, 주식보다 더 기회가 많지 않느냐. 맞습니다. 기회가 더 많습니다. 오를 때도 벌고 떨어질 때도 벌고 오를 때도 벌고 떨어질 때도 벌고 기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죠? 잃을 기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하면 여기까지 떨어져도 손절해 버리면 또 손해를 보죠.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더 떨어지면 이 정도 하면 또 떨어졌다. 여기서 매수밖에 없는데 이 선물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구나. 그럼 여기서 매도 주문을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이게 오르게 되면 또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게, 그래서 해외 선물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회가 많을수록 위험도 많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바른 차트 분석이 동반이 된다면 그만큼 기회가 많은 것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해외 선물에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해외 선물에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뭐 우리나라 주식만 치더라도 뭐 코스닥에도 한 2,000개, 뭐 1,800개의 주식이 상장이 되어 있고 코스피에도 주식이 많은 주식이 상장이 되어 있어서 총 뭐 주식 개수 뭐 2,000 몇백 개라고 하죠. 네, 그 종목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해외 선물에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하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일단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거나 홍콩 항생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있고요. 통화 상품으로는 유로, 달러, 엔 등이 있습니다. 금속은 금, 은, 구리 상품 등이 있고요. 에너지에는 석유, 천연가스,
농산물에는 쌀, 밀, 옥수수. 지금 이 대표 상품들만 제가 몇 가지 추려가지고 지금 표시를 해놓은 모습이에요. 네, 대략적으로 이런 대표 상품들이 이렇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더 보신다면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자, 이게 해외 선물 옵션 창입니다. 선물 창. 이 보시면 지수 상품에 이렇게 굉장히 상품이 많이 있죠. 뭐 보면 S&P, 중국, 일본, 독일, 유로, 항생, 미국 나스닥 굉장히 종류 많고요. 각 국의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주식의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수들이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통화 상품이 있어요. 유로, 뭐 호주 달러가 이제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 호주 달러를 구매하셔도 되고, 호주 달러가 떨어질 것 같다 하시면 호주 달러를 팔으셔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상품입니다.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갈지 10년물 채권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속에는 금, 구리, 은 뭐 상품들이 있고 에너지에는 이런 오일들 그리고 이런 천연가스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축산물 상품도 생각보다 더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뭐 콩도 있고요. 뭐 밀,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콩, 그리고 뭐 오트 이런 상품들도 있고 조금 더 다양하게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상품들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대표 상품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런 대표 상품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을 거의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95%에서 90% 이상 저는 나스닥을 주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 나스닥 100은 미국 대표 기술주 100개를 모아놓은 상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너무나 유명한 회사들이죠. 이런 이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주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지금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점에 너무나 많은 상승을 하다 보니 그에 맞는 큰 조정을 겪고 있긴 한데 이 대략적으로 쭉 길게 보시면 우상향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시거나 중장기 매매를 하셔도 대략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변동 폭도 충분히 매매를 하기에 좋고요. 이 상품도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이 잘 통하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결과도 좋다 보니까 이런 전 나스닥 100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해외 선물이 어떤 건지, 해외 선물이 도대체 뭔가, 선물이 뭔가 한번 이번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해외 선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 해외 선물이 어떤 건지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잡히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로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수익 볼 수 있는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외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